여러분, 디지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 중 하나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아디 샤미르.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. 자, 이 말을 한번 보세요. 아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다.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꾼 RSA 알고리즘의 그 S, 아디 샤미르의 핵심 철학입니다. 정말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. 깨지지 않는 걸 만들려면 먼저 그걸 부수는 걸 사랑해야 한다. 정말 역설적이죠.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조용한 파괴자.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해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보안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이죠. 바로 RSA 알고리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샤미르의 역할은 막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, 바로 전체 시스템에 뼈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. RSA가 나오기 전까지 암호화의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. 바로 키 분배 문제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. 누군가랑 비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둘이 만나서 우리 앞으로 이걸 비밀번호로 쓰자 하고 약속을 해야 하잖아요. 근데 그 만나는 과정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? 바로 이 딜레마가 디지털 통신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RSA가 이 문제를 정말 진짜 우아하게 풀어버립니다. 바로 공개키라는 개념으로요. 쉽게 말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물쇠, 즉 공개키를 제가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물쇠로 잠근 메시지는 오직 저만 가진 개인 키로만 열 수 있는 거죠. 이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수천 년 묵은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? 리베스트, 샤미르, 에들먼, 이 세 명의 천재가 모여있던 MIT 연구실, 그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? 동료들 말에 따르면 먼저 론 리베스트는 팀의 아이디어 뱅크였대요.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,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막 던지는 사람이었던 거죠. 그리고 레너드 에들먼은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. 리베스트가 던진 아이디어가 진짜 말이 되는지, 수학적으로 허점은 없는지 아주 깐깐하게 테스트하는 사람이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디 샤미르. 그는 그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별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 조각들을 가져다가 그걸 완벽한 수학적 구조, 즉 뼈대로 만들어낸 거죠. 바로 이게 그가 조용한 설계자라고 불리는 이유예요. RSA라는 시스템의 근간은 사실상 샤미르의 머릿속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샤미르라는 인물의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제부터입니다. 그는 뭔가를 만드는 창조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걸 부수는 파괴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. 아니, 오히려 파괴하는 걸 더 즐겼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. 나는 암호를 만드는 것보다 깨는 게 훨씬 재밌다. 샤미르가 직접 한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들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창을 다 알고 심지어는 더 날카로운 창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. 보세요.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예요. 보통 암호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안전할까? 여기서 시작하잖아요. 근데 샤미르는 정반대였어요.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?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공격자의 마인드셋이 그의 모든 연구를 그토록 단단하게 만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생감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. 실제로 블록 암호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인 차분 분석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냈고요. 심지어 컴퓨터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, 계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같은 아주 미세한 틈을 파고드는 부채널 공격까지 연구했어요. 말 그대로 자신의 철학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. 이렇게 모든 걸 깨부수려고 하는 그의 태도는요,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어요. 이건 더 깊은 신념으로 이어집니다. 바로 소수의 권위가 비밀스럽게 쥐고 있는 지식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검증받는 걸 더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이죠.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RSA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얼마 뒤에 미국의 NSA,
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이죠. 여기서 사실 우리도 그거 몇 년 전에 이미 만들었었다라고 밝힌 거예요. 전 세계를 뒤흔든 발명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. 이때 샤미르의 반응이 정말 멋있습니다. 누가 먼저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건 그게 세상에 공개되었느냐다라고 말하거든요.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.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세상 모두가 쓰고 검증할 수 있게 되었는가.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아디샤미르를 그냥 RSA 만든 사람으로만 기억하면 그를 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. RSA는 그의 끝없는 호기심이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물 중 하나에 불과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어느 날 샤미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. 컴퓨터 없이 그냥 눈으로만 딱 보고 풀 수 있는 그런 비밀 코드를 만들 수 없을까? 정말 장난 같고 무슨 퍼즐 같은 질문이잖아요. 그런데 이 질문의 답으로 나온 게 바로 시각 암호라는 기술이에요. 뭐냐면 그냥 보면 무작위로 찍힌 점들 같은 투명 필름 2장이 있어요. 근데 이걸 딱 겹치는 순간 숨겨진 글자나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.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? 이런 순수한 호기심이 어떻게 진짜 기술이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또 하나 엄청난 기여가 비밀 분산이라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비밀번호가 있다고 쳐요. 이걸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두 명이 해킹당해도 괜찮고 정해진 수, 예를 들어 5명 중 3명 이상이 모여야만 원래 비밀번호를 복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요즘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나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것의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당연히 이런 엄청난 업적들 덕분에 상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컴퓨팅계의 노벨상이라는 튜링상은 기본이고요. 그의 이력서는 정말 화려하죠. 근데 재밌는 건 샤미르에게 이런 상들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저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따라온 부산물 같은 거였죠. 그는 지금도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은둔형 연구자로 살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그 연구실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, 가장 말이 없었던 그 조용한 파괴자가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을 세운 셈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어쩌면 우리 디지털 세상의 안전이라는 건 완벽한 믿음 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모든 것을 깨부수려는 건강한 의심 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? 아디샤미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쩌면 RSA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.